자, 이번 시간은 3D 프린팅의 응용 사례에 관한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는 그 3D 프린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응용이 어떻게 됐는지, 되고 있는지 적용 사례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은 말 그대로 3차원 도면을 3D 프린팅 언어로 변화시킨 후에 적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적층하는 방법을 통해서 3D 프린터가 아닌 말 그대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3D 프린팅입니다. 자, 3D 모델링하고 3D 프린팅하고는 아주 연관이 많이 있겠죠. 자, 3D 모델링을 한 후에 이 3D 프린팅이라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3D 프린터의 공식 명칭은 어드밴티지 매니팩처링. 말 그대로 적층. 적층이라는 거는 즉 그 가공물을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다층으로 해서 적층으로 해서 쌓아서 가공한다는 뜻. 그래서 미국 재료 시험학회에서는 및 와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자,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먼저 가상의 3D CAD, 말 그대로 이 가상의 3D CAD는 모델링, 즉 2D 도면을 갖다가 3D 도면을 만드는 거죠. 자, 3D 도면은 뭐냐? 서페이스, 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공면, 비자율 공면,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그린 후에 그 다음에 이 STL 파일로 저장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3D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걸 갖다가 즉 기계 언어죠. 기계 언어로 변환시키는 게 STL 파일이에요. 자, STL 파일을 시켜서 먼저 이 슬라이싱이라는 먼저 데모를 한번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한다는 뭐냐면 얘가 제품이 모델링한 거에서 순서대로 얘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나, 안 쌓여져 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러라든가 각종 좀 틀린 부분, 치수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벌써 1차적으로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걸러주는 게 이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 언어는 G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러가 없을 때 G코드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자, 3D 프린팅, 이제는 모델링이 아닌 프린팅으로 넘어가서 적층 방식을 쌓아서 어떠한 컵 형태로, 자, 이렇게 밑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1층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형태로 적층이 돼서 제품이 쌓아지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3D 프린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4.0 관점에서 산업혁명 단계예요. 자, 인더스트리에서 2차원적인 거를 갖다가 점차 다변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는 와이파이랑 통신을 해서, 즉 인공지능, 거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CAD, CAM,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 솔리드웍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서 3D 스캐닝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3D 프린팅이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좀 전에 같이 적층이었는데, 자, 3D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CNC의 차이점이에요. 왜 이걸 얘기를 한다면 3D 프린팅은 적층 방식. 자, CNC라는 거는 요즘은 기계가 워낙 좋아서 3차원 가공기, 4차원 가공기, 5차원 가공기까지, 4차원 가공기까지 다 아주 훌륭한 기술들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훌륭한 이 장비들이 지금 각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을 왜 굳이 얘기를 하냐? 자, 3D 프린터는 내가 어떠한 제품을 갖다가 모델링 한 거를 바로
적층을 해서 바로 쌓을 수가 있어. 쌓아가지고 제품이 나오는데, 자, CNC는 한 제품에 어떠한 원재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하고 가공하고 구멍 뚫고 돌려서 오치고 해가지고 가공해서 이런 어떠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시간이 어느 쪽은, 자, 이 3D 프린터하고 CNC 가공, 물론 정밀도가 더 CNC가 더 낫겠죠. 그 대신 시간과 엄청난 그 재료비, 소모적인 재료비. 자,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분말했든 뭐 이제 후면 부분에 가면 분말해서 레이저를 나오는데, 그런 부위들 재료가 원재료가 소밀성, 호실성이 적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 빨리 바로 제품을 바로 모델링화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3D 프린터 최대 장점이 뭐예요? 작품 중 손환생.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CNC라든가 다축선반 같은 거, 다축 뭐 MCT 같은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돼? 그때 할 때 시작 제품을 뽑을 때마다 다 모델링하고 기계 언어 G코드 바꿔주고 세팅 다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요. 그러면 장점이 어떻게 돼? 3D 프린터는 쉽게 많은 제품은 내가 모델링해서 많은 제품. CNC는 장단점 다 있는데 이 절삭가공은 따끈하기 때문에 이 또 잘못 깎으면 불량품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CNC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이 금형 쪽에 보면, 자, 사출 금형 같은 경우는 금형에 대한 어쨌든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떤 금형을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이 들어가서 코스트가 나중에 생산할 때마다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3D 프린터는 아예 출장 초기부터 적은 자금으로 최대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게 3D 프린터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이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 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대표적인 적층 기술 방식, 지난번에는 이제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를 설명하는데, 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제품들이 무슨 방식이냐? FDM 방식하고 SLA 방식이에요. 이 SLA 방식하고 FDM 방식은 주변에 흔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인형이라든가 여러분들 보이는 좀 나중에 기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이 FDM 방식은 와이어를 해서 공급을 해서 디퓨전을 해가지고 고온으로 해서 플레이트가, 자, 상하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고 플레이트는 Z축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개의 이거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제품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SL 방식은 어떤 레이저를 이용해서 경화수지의 액상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쉽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자, 필라멘트 형태 열 가속 물질하고 경화수지. 자, 재료만 고체냐 액체냐 그 차이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와이어로 가느냐, 액체에 담겨져 있는 거에서 경화수지로 뽑아내는 거. 그 방식만 틀리고 재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경화수지 액체로 플라스틱 해서 제품은 뭐 저쪽 SL 방식이라든가 FDM 방식이라든가 나오는 거는 비슷하게 똑같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아주 쉽게 제품 얻을 수 있어요. 또 이 장점들 같은 경우는 요즘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두이노라든가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다 결합할 수가 있어요. 요즘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3D 프린터 기계를 아예 자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요 노즐만 사가지고 노즐하고 내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면 XYZ를 시키면 쉽게 만들 수도 있어.
아주 이제 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적층 기술 방식이에요. 자, 이런 적층 기술 방법은 좀 전에 했던 거는 플라스틱은. 자, 요거는 똑같아요. 단지,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고체하고 액체인데, 자, 고체에서는 와이어 공급 방식이고, 액체에서는 자, 열 경화성 수지를 액체에서 녹이는 거예요. 자, 근데 금속은 분말해. 이거는 와이어로 할 수가 없어요. 분말로 미세하게 분말을 만들어서 이런 그 FA,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은 뭐 몰리브덴, 뭐 니켈, 니크롬, 마그네슘 합금 이런 이 금속들을 갖다가 미세하게 합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세하게 분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조사를 한 후에 적층을 하는 거예요. 방식만 재료가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금속이냐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런 소재들은 여러분들 이게 쉽게 뭐 볼 수도 있는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쉽게 구하지 못하는 소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부해서 막 이런 제품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특성은 다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고, 자, 이런 금속 방식들은 분말들은 금속 종류에 따른 3D 프린터에 적용하는데 이런 금속, 자, 좀 전에 봤던 티타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나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금속 분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인간의 생체. 말 그대로 생체. 그러니까 이 금속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체한테 무해해야 돼.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가장 많이 쓰는 건 지금 여기에는 그 사람 뼈인데 두개골 되겠는데 두개골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깨졌어. 그러면 뼈가 없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3D 프린트해서 적용시킨 거. 자, 3D 프린트는 뭐예요? 3D를 스캐닝을 해서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모델링화해서 요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분말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인체에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두개골을 보호할 수 있는 요 부위가 바로 3D 프린트 인공 뼈를 만든 거예요. 자, 이 3D 프린트를 통해서 요거는 고관절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좀 전에 고관절을 했는데 우리 보면 임플란트 그 다음에 치아 이런 치아 보이죠? 이런 뭐 치아하고 비슷한 그런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은이냐 금이냐 이런 것들도 바로 이 3D 프린트를 통해서 바로 예전에는 막 주물로 녹여가지고 다 만들고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요즘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인체 모해하면서 가장 쉽게. 자, 그게 큰 장점이 3D 프린트다. 이런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 좀 전에 했던 거는 자, 인체한테 많이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두개골,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인공 관절 이런데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금속에 무해한 그 금속들을 많이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한 금속들이 과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뼈의 인공 관절.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다음에는 3D 프린트는 자, 이번에는 이제 보이죠? 스포츠카. 자, 이 스포츠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3D 프린트를 한 거예요. 자, 단지 요 타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유리 말고 나머지 여기 이제 카본 바디, 그 다음에 밑에 하체. 자, 이거는 하체 바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 알루미늄으로 직접 적층을 해서 원샷,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에 출력을 해서 카본 바디를 빼서 얹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엔진을 장착하고 해서 실질적인 슈퍼카를 갖다 3D 프린팅 해놓은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뭐가 했죠? 플라스틱으로 뭐를 만들었어? 3D 프린터?
권총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권총을 발사하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권총을 발사하면 어떻게 돼? 총알이 고열이 발생되겠죠. 고열이 발생되는데 얘가 안 녹아요? 네, 안 녹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쏘게 되면 발사하게 되면 녹겠죠. 그 대신 한 발씩 단발로 쏘게 되면 실험을 직접 해본 걸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권총 가지고 사람을 직접 쏴가지고 아니면 물체에 격발을 시켰는데 똑같이 실제 권총하고 똑같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 항공 보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아마 지금은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거야. 이게 항공에서 그냥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항공기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돼? 시크릿에 안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 옛날 9.11 테러 사건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런 내용의 아마 얘기들이 아마 자료들이 없어졌을 거야. 아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터가 이런 형태 차체까지. 자, 그다음에 차체가 알루미늄은 이것도 합금이겠죠. 그 다음에 티타늄이라든가 이런 카본 소재. 이런 것들 뭐냐면 차체 전반적으로 경량화 시키는. 자, 경량화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연비가 좋아지겠죠. 자, 연비가 좋게 되고 경량화되면 이 적은 엔진 마력수 갖고도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가벼우니까. 무거운 돌 가지고 옮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돌 갖고 옮기는 거 틀려요. 자, 그런 형태로 3D 프린터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 안 나오고. 자, 요 차를 출력했을 때 당시에 프린터 사용은 EOS M400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출력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요거는 알루미늄 분말을 갖다가 의자죠. 의자로. 자, 요리스 나만 랩의 디자인인데, 요리스 나만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요 디자인을 만들어서 직접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인데,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자, 이 비선형 자율곡면 서페이스죠. 자율곡면을 다 표현을 해서 그대로 3D 프린터에 적용을 해서 이런 알루미늄 분말로 해서 적층을 해가지고 이런 의자를 만든 거죠. 자, 이거는 맥스 3D 프린터를 이용한 거. 이거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프린터 회사 이름일 건데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선과 직선과 곡선. 여기는 이 유래한 곡선은 뭐냐면 어떠한 장비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곡선들을 까지 다 3D 프린터에서 다 표현을 한다는 거. 그만큼 견고하고 정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러면서 나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가벼운 소재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또 3D 프린터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리퍼, 알루미늄 지공 그리퍼, 이렇게 로봇 팔, 중장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각종 그립들 이렇게. 자, 다음 거는 터빈 블레이드, 레버터리 매트리얼스를 활용한 금속 3D 프린터인데 얘는 가스 터빈 블레이드. 자, 가스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 내마모성, 내열성, 내식성들이 다 갖춰야겠죠. 자, 이거는 티타늄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내가 막 0.2 2000도 이상 올라간 이런 데서 버틸 수 있는 변형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얘 가스 터빈 블레이드는 돌아가면서 뭐가 발생돼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 3D 프린터, 여기도 이 터빈 블레이드 공기가 회전하는 거 가장 저항성을 줄이면서 얘를 회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빈 블레이드 날개 같은 거는 이게 일반 CNC 가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3차원 가공기에서도 가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3D 프린터로 하다 보면 바로 비공면 자율성을 갖다가 적용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사람이 직접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유공면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고비용 저생산.
이 주조법이 고비용 처장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이 잘 안 돼. 근데 3D 프린터는 아주 쉽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장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이나 데 보면 그 맛집,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블로그 보면 아주 사진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뭐 일본이라든가 어디 뭐 미슐랭 식당 가면 여직은 뭐 진짜 맛집이 하면데 앞에 입구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데코를 해놨죠. 데코레이션을 다 해놨어요. 데코레이션이 그 진짜 음식이냐?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뭐 TV에서 나왔으면 옛날 전문적으로 만든 거 뭐 양초 뭐 파라핀 갖고 만든 거 있어요. 요즘은 그게 필요 없이 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푸드를. 자, 푸드를 한 번에 다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든 뭐 하든 하여튼 모델링해서 출력해서 색깔만 이쁘게 칠해보면 어떻게 돼? 진짜 음식 같죠. 자, 여기 뭐 블루베리라든가 뭐 치즈, 토마토, 상추, 그 다음에 치커리 뭐 이런 거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실제 장미 같죠? 장미.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크죠? 케이크에 슈크림, 크림, 생크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빵 같은 거, 푸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적층 방식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쌓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일이 다 색을 스프레이 됐든 뭐 다 아주 맛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다 입혀놓은 거예요. 자, 실제 음식 같죠? 자, 이런 거는 그 식당 그 앞에 데코레이션 하는 데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들은 아주 입구에서 뭐가 맛있어 보이는. 예전에는 사진이었다고 요즘은 사진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식당 앞에서 다 표현을 해요. 자, 건축용 사례 이번에는. 자, 이 건축용 사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어떠한 집을 지으려면 요즘 뭐 여러분들 아파트 붐이기 때문에 아마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알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보면 이 아파트가 그 단지에 대해서 다 조그맣게 소형으로 다 만들어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그 건축 그 종이 갖고 판재 갖고 다 일일이 조각조각 칼로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3D 프린터로 갖다가 그대로 모델링화 시켜가지고 그림은 바로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고 노력과 풀로 떼우고 붙이고 밤새도록 했지만 지금은 출력 딱 걸어놓으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출력이 돼요. 자, 이거는 조그만 되죠? 자동차 이거 조그만 거 다 직접 3D 프린터 원사로 다 출력한 거고, 자, 이거는 직접 3D 프린터를 6층 빌라를 직접 거대한 거를 미국에서 직접 쌓은 거. 안에는 안 들어봤겠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내구성, 나중에 내구성에 대해서 그 뭐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보면 여기 보면 나왔죠. 자, 3D 프린터로 찍어낸 집에 살개 달걀이 머지않았다. 이거는 영국 인간 텔레그래프 22대 건데 중국의 장수성 수저공업단지에서 3D 프린터로 지어진 거주용 빌라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됐죠. 자, 이거는 조금 뭐 건축물에 어떤 내구력, 그 다음에 건물이 붕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만 보완하면 직접 나중에는 직접 3D 프린팅 해가지고 뭐 벽돌 쌓고 이런 집들이 아니라 바로 뭐 플라스틱이 아닌 여러 가지 소재가 개발되겠죠. 아까 같이 카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훌륭한 집이 탄생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까지 기술이 나날이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어요. 자, 건축물단. 이거는 이제 사람 옷입니다. 자, 이 3D 프린터가 얼마만큼 그게 정교하고 정밀한지. 자,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틀에서 보면 옷 짜는 거 마냥 똑같이 얘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옷을 한 벌을 드레스를 만든 거예요. 자, 이 한 벌당 얼마? 2만 위안인데, 야,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60만 원 정도. 직접 이거는 전시했어요. 자, 이거를 입어볼 수도 있고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마
전시했기 때문에 입어보진 않았겠죠. 근데 그만큼 정교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옷까지, 사람이 입는 옷까지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술들. 자, 이제는 뭐, 야, 토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토이. 요즘 뭐 아이들 장난감들 다 3D 프린트 얼마나 이런 거는 이런 STL 파일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트토이 들어가게 되면 파일이 엄청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단지 출력한다는 건 뭔 뜻이냐? 출력을 해서 그다음 내가 이 색을 입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 색을 입힐 수도 있고 이 색을 입힐 수도 있고. 자, 원래 바탕은 하얀색인데 아니면 노란색인데 아니면 검은색인데. 자, 이거 원재료가 검은색 필라멘트예요. 플라스틱, 흰색 플라스틱, 뭐 노란색. 자,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형태로 화이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소재가 있는데 거기에 단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표정,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어떤 옷 색상,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다양하게 내가 색감만 칠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장난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장난감 이런 게 아트토이예요. 자, 이런 형태로 요즘 뭐 피규어라든가 피규어 전문적으로 예전에는 막 수집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갖다가 3D 프린트를 해가 적층 방식으로 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어떤 피규어가 나오는 거겠죠.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죠. 아니면 뭐 슈퍼맨. 자,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 아까 보였던 어떤 치아, 덴탈이죠. 그러니까 치아의 구조를 3D 스캐닝해서 얘를 어떻게 돼? 직접 적층을 해서 만든 사례예요. 그러니까 의료 사례. 자, 그래서 이 3D 프린트의 시장 현황 같은 경우는 점점 전자기계, 산업용기계, 우주항공, 자동차 휠, 그 다음에 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전에 없었는데 이 부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없으면 어떤 시제품, 그 다음에 어떤 모델링 이런 것들이 예전같이 직접 손으로 막 떼우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3D 프린터 한 대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충분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도 될 수도 있고 모델링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요.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죠. 국가별로도 미국이 원래 미국이 많이 만드니까 그쪽에서 개발해. 그 다음에 독일, 금속 쪽은 독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시간 경제 전망 이렇게 했는데, 자, 3D 프린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용 사례가 무궁무진. TV, 컴퓨터, 자동차, 항공, 책상, 토이, 심지어 핸드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분야로 3D 프린트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좀 전에 봤지만 금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도 여기에 그 테크노 그 기계연구원 뒤쪽에 보면 인스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3D 프린터가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금속, 그러니까 대당 기계가 제일 싼 게 한 10억짜리. 그런 거는 생체 재료, 그 다음에 이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전망 있는 미래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설명하는 것은 부족한 게 많을 건데 좀 더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들어가서 찾아보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접하기는 아마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3D 모델링에서 이런 형태로 이런 파일들이 간다. 요것만 기본 개념만 갖고 여러분들은 신소재 공학과이기 때문에 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속 신소재 쪽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3D 프린터 강의 마치겠습니다.